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최근 고령사회로 인해서 치매 등 내변병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성년후견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 관해서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가족들이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에서 성년후견 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법률행위를 해야만 법률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서 성년후견 신청의 경우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85세 된 조부, 사건 본인, 피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건 본인으로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사건 본인이 혼자 생활한 지 8년이 되었는데 가끔 손자녀와 친지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몰랐었지만 최근에 찾아갔을 때는 물건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고 그 손자녀나 친지분들을 기억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돼서 사건 본인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와 함께 진단을 받은 결과 중증 치매로 판명이 됐습니다. 치료와 함께 그 성년후견 신청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조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나 둘째가 이미 사망하였고 셋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조부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넷째 같은 경우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부득이 손자가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하게 된 사례였는데요. 성년후견은 어느 경우에 신청하게 될까요? 성년후견은 치매로 사건 본인이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의사 능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건이 돼서 성년후견 심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건 본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보고 난 이후에도 추가 보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 보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전국 사건, 청주나 인천, 대전, 통영 등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보정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년후견은 그 보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 본인이 정신적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판명하기 어려우니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사건 본인의 인지 및 판단 능력의 결핍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사건 본인의 위 증상이 고정되어 있어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진단서 첨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감정을 하겠으니 감정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보정이 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병원에 위 내용이 들어가도록 진단서 작성이 가능한지 의뢰인들에게 문의를 하고 의뢰인들이 기존에 중증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위 내용과 같은 사항들을 진단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그 해당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신문기일을 거쳐서 성년후견 사건을 진행해드린 사례였습니다.